김혜정 선생님이 들려주는 풀무학교. 더불어 산다는 것. 더불어 산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을 생각해 보더라도 여러 기관들이 있고 그 기관들이 다 아주 유기적으로 작용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몸을 구성하는 데에는 심장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주 작은 기관들도 다 자기 역할을 하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생명이 유지 발전된다는 건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암이 참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런데 암세포는 다른 세포와 관계를 갖지 못하고 자기 세포만 증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몸 전체가 파괴되는 겁니다. 더불 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세포만 증식시키다 보니까 딴 세포도 죽이고 결국은 자기도 죽고 마는 것이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몸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사회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닐까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있었던 일 가운데 생각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더불어 사는 것에 관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학교에 매년 다양한 학생들이 들어오는데요. 건강한 학생도 오고 신체장애나 정신장애, 질병을 앓는 학생도 옵니다. 한 번은 간질을 앓는 학생이 들어왔습니다. 부모 생각에는 일반 학교 보내면 지도가 잘 안 될 테이고 저희 학교 보내면 그래도 인원이 적으니까 좀 낫겠지 생각해서 아마 그래서 보냈을 겁니다. 처음에 그 학생이 발작을 일으켰을 때는 교사와 학생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경련을 심하게 하고 얼굴이 파래져서 무서울 정도였는데요. 특히 여학생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겪고 두 번 겪어보니까 발작만 끝나면 곧 제정신을 차리거든요. 그러면 그 학생은 저 혼자서 세수를 하고 다시 교실에 돌아와서 공부를 합니다. 발작할 때만 잠깐 도와주면 되는 거지요. 저절로 회복되니까요. 보통 때 생활하는 것은 여느 학생과 똑같습니다. 얼마 뒤부터는 그 학생이 발작을 일으키면 여학생들이 앞장서서 데려다가 숙직실에 눕히고 혀를 물지 않도록 수건을 물리고 얼굴을 닦아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나면 그 학생을 깨워가지고 같이 공부를 하러 옵니다. 다른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그 학생하고 같이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간질을 앓는 학생이 풀무학교를 다녀서 3년을 무사히 보냈으니 그 친구들과 학교에 고마워해야 할 것 같지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생을 만나기 전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간질 환자가 발작을 일으켰을 때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몰랐고 더구나 간질 환자는 자기들이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쯤으로 생각하고 거리를 두었습니다. 만약 사회에 나가서 그런 사람을 만났다면 기겁하고 도망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학생들은 이제 사회에 나가더라도 그들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차별이나 편견을 두지 않을 것이고 어쩌다 발작을 일으키면 바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능력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 학생한테 진심으로 고마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편견을 아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교육은 곧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으로 어떻다, 어디에 산다, 학력은 어떻다. 그러면 우리는 당장 어떤 편견을 갖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어떨 것이다. 그래서는 마음이 안 열립니다. 그러므로 몸이 불편한 학생들하고 함께 생활하면 건강한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마음을 여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기쁨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새로운 관계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북한을 돕는 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이후 늘 무겁던 제 마음에 요새 같은 감동을 느껴본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북한을 그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북한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동포애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형제를 원수같이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우리를 풀어주었다. 우리가 더불어 산다는 것에 눈을 뜨게 해주었다.
비로소 우리도 사람이 되게 하였다. 이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귀농활동도 그간 버리고 떠나온 농촌을 살리는 것만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사는 것은 도시와 자연과 국민 모두입니다. 농촌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농민만 입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도시와 자연과 국민 전체를 위하여 농촌을 살려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과 삶의 공동체. 저희 학교의 교훈은 더불어 사는 평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흙과 더불어 사는 삶을 뜻합니다. 그 더불어 사는 삶을 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학교는 기독교 학교이기 때문에 성서를 배웁니다. 교리를 주입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3년 동안 신구약을 모두 한 번씩 읽어보도록 합니다. 학생 시기는 인생관의 여러 문제를 예민하게 추구하는 때인 만큼 그런 문제들에 대해 성서에서는 어떻게 대답하는지 찾아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풀무에는 다른 종교 배경을 가진 학생들도 많이 오는데 저희 방침을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은 그건 아주 좋다고 하면서 기꺼이 자녀들을 보내줍니다. 성서를 보면 더불어 사는 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만요. 그 다음으로 저희는 더불어 사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하고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머리하고 가슴하고 손하고 분리되지 않아야, 다시 말해 지식 따로, 실제 능력 따로, 기관차 따로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도록 자기 자신하고 더불어 살아가도록 가르칩니다. 더불어 사는 걸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저희는 학생들을 생활관에서 살도록 합니다. 교실에서 공부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생활관이야말로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좋은 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는 대부분 핵가족이어서 자녀들 수가 적습니다. 각 지역에서 온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다른 학생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또 공동생활을 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을 지녔더라도 바닷가 돌이 파도에 씻겨서 매끄럽게 되는 것처럼 자기의 모난 귀퉁이를 떼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심이라든가 협력하는 태도라든가 스스로 시간을 보람있게 보내는 방법 같은 것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공부는 보통 경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쟁을 해서 자기가 위로 올라가야만 앞줄에 설 수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풀무학교 학생들은 체육을 좋아합니다. 체육은 줄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규칙을 지키며 최선을 다하고 서로 격려해 주어 친성과 일체감을 갖는 것입니다. 승부가 목적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체육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합창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는 왜 그렇게 안 됩니까? 공부야말로 같이 해야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도 축제가 있는데 보통 그해 초에 축제의 주제가 결정됩니다. 올해의 주제는 물과 흙과 태양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물에 대해서 공동학습을 합니다. 한 학생들은 과학, 국어, 영어 같은 여러 과목에서 모두 물에 대한 주제를 놓고 공부합니다. 수질을 검사해 보거나 가까운 시냇물의 발원지에서 하류까지 가보거나 생태를 조사하거나 물 정화 방법을 알아보거나 해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게시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참여하고 공부하는 태도를 기르게 됩니다. 또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아주 폭넓은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학문은 물론 혼자서 열심히 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결국은 모둠이 되어서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 걸음 한 걸음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에는 학우회와 전교회의라는 게 있는데 교사와 학생이 모두 모여서 학교와 관련된 것이면 어떤 문제든 상의합니다. 학교마다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 너무 많고 상세해서 지킬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규칙은 간단할수록 좋지만 운전규칙같이 없으면 오히려 혼란스럽지요. 대개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규칙을 어겼을 때 교사들은 규칙을 적용하는 판사이고
학생들은 적용을 받는 죄수가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교사와 학생이 모두 모여 규칙을 정하고 학생들은 놀랄 만큼 건전한 판단력을 발휘하여 결정도 하고 책임도 지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더불어 사는데 필요한 질서와 책임을 배우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학교가 교육만 하는 곳이 아니라 예배와 생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구성원이 저마다 자기 역할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으로 평등한 관계를 맺으면 공동체는 발전합니다. 저도 교장이라고는 하지만 행정상 필요하니까 그저 교장이라는 직함만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권리나 의무가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습니다. 선생님들 모두가 동료 같고 또 그런 관계 속에서 학생들에게 함께 배우는 그런 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학교의 경제적 기반은 그리 튼튼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더 마련해서 학생들이 먹는 식량까지 자립을 하고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생활 공동체를 이루고자 합니다. 그래야 학교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것이지요. 또 하나 더불어 사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지역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은 열려있는 학교 그 자체이고 학교는 곧 지역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에서 저희는 유기농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생태 문제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사는 지역을 위해서 학교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무엇이든 도우려고 합니다. 지역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지역사회가 되어야 학교도 좋은 교육 환경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학교가 그런 좋은 환경 속에 있어야 지역을 위해 일할 좋은 인재를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서로 품앗이한 셈이지요. 더불어 사는 것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이웃나라와 더불어 사는 것, 곧 세계 평화입니다. 우리가 비교적 단일한 민족과 언어를 가진 것은 장점도 되고 단점도 됩니다. 장점으로는 일단 공감대가 형성되면 무슨 일이든 빨리 실현되는 것이지요. 잘 살아보자라거나 올림픽을 하자라고 제안하면 공감대가 금세 형성되고 빠르게 추진됩니다. 그런데 나쁜 점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서 배타적으로 되기 쉽다는 겁니다. 즉, 한국도 크게 보면 동북아시아권의 일부이고 세계 시민에 속한다는 생각을 못하기가 쉽습니다. 세계 시민 정신은 학생들이 어렸을 적부터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외국의 자매 학교에 가기도 하고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저희 학교에 와 있기도 해서 서로 우정을 나누면서 3년을 지냅니다. 그렇게 그 자체가 구체적인 세계 평화의 공부가 됩니다. 저희는 졸업생을 수업생이라고 합니다. 졸이라는 것은 끝났다는 의미인데 공부가 어떻게 끝날 수가 있느냐 하는 생각에 3년 동안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어 그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수업생들과 학교도 더불어서 지냅니다. 수업생들은 작은 학교에 다녔기 때문에 모두들 모교에 대한 애착이 강합니다. 다른 학교 학생들은 대개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모교를 찾아가면 그 사이 학교 건물도 허물어 새로 짓고 해서 옛날 추억을 더듬어 볼 수 있는 건 교정에 있는 나무밖에 없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희 학교는 30년 넘게 근속하는 교사들이 많아서 학교에 오면 언제나 옛날 자기들의 선생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찾아오게 됩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변화하지 않는 거점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